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폰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폰트의 꾸미기라든지 폰트를 어떻게 정렬하는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이 폰트를 지정하지 않으면은요, 기본적으로 16px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 16px는요, 12pt와 1em과 100%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1em이라는 거는 몇 배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랑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1em은 그 폰트에 따라서 대문자 M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즈를 1e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응형에 따른 폰트로 이제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따로 EM과 REM이라는 폰트의 동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px는 기본적으로 미디엄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로 미디엄. 그래서 이 미디엄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1.2배씩 커지는데요. 라지 1.2배 더하면은 x라지, 2x라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1.2배로 작게 표현하실 거면은 스몰, 그 다음에 그의 또 1.2배, 그의 또 1.2배 해주시면은 점점 작게 해서 스몰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px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단위를 이제 바꾸실 때 일일이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걔를 갖다가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px2em이라는 사이트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자, 폰트 웨이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시면은 노멀 일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보드와 라이러, 보더 해서 여러분들이 굵기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굵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400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900까지 해서 400이 보통이고 점점점 진하게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폰트에 대한 꾸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선은 먼저 텍스트 얼라인인데요. 자, 텍스트 얼라인은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텍스트를 갖다가 정렬을 시킬 때 혹은 인라인도 정렬을 시킬 때 가끔 써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바디의 내용은 전부 다 p 태그로 이제 동일하게 다 줬는데 정렬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위에 보시면은요, 우선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레프트 했을 때 왼쪽으로 붙는 거 확인되시죠? 자, 라이트 했을 때, 자, 그리고 양쪽 정렬했을 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화면을 이렇게 줄여보면은요, 왼쪽 정렬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열이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은 들쑥날쑥하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 자체에 내용이 굉장히 많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사용자들 보기 눈에 편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 뭐 상품 설명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온라인을 보시면 레프트로 되어져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스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쪽 정렬로 해서 일련돼 보이게끔 만드시는 게 사용자들 눈에 좀 좋다, 편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텍스트 섀도우인데요. 자, 그림자 텍스트 자체에다가 말 그대로 그림자를 넣는 효과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우선은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첫 번째 값은요, X축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자, 우리가 플러스를 주면은요, 오른쪽으로 지금 그림자가 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주면은요, 왼쪽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값은 Y축인데요. 플러스 값은 아래로, 마이너스는 위로. 그래서 Y축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블러 효과예요. 블러 효과. 자, 그래서 이 블러 효과는
퍼짐인 거죠. 얼마만큼 퍼지냐. 3px만큼 퍼져라. 이게 좀 더 작게 퍼질수록 그림자가 좀 더 바로 아래에 있는 듯한 효과. 그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색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X축, Y축, 블러, 색상.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꼭 하나만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를 2개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콤마를 이용을 해서 몇 개든 10개든 20개든 주셔가지고 그 텍스트에 대한 그런 효과를 좀 더 눈에 띄게 주실 수 있는 효과 바로 텍스트 섀도우다. 그래서 X축, Y축, 블러 순서대로 색상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냐 아니면 그냥 깎아버리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화이트 스페이스에서 너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텍스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길게 쓰시면은요, 자, 이렇게 길게 쓰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쭉 나열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브라우저 사이즈에 따라서 부족하면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엔터 친 것 같은 밑으로 내려온. 만약에 브라우저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되지만은 만약에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이만큼 사이즈가 작은 만큼이 엔터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그 엔터 효과를 없애버리는 게 바로 노랩이에요. 그래서 한 줄로 처리한다. 줄 바꾸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처리해라. 내용이 깎여도. 네, 그래서 그 화이트 스페이스가 바로 너랩이 한 줄로 엔터 효과 없이 한 줄로 처리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위드를 갖다가 50px 그러면은 그만큼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는 엔터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를 줌으로써 엔터 처리 없이 그냥 한 줄로 나열이 되는 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px를 넘으면요. 보이지 말아라를 줬죠. 근데 이 보이지 많은 형태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클립이라는 거는 그냥 깎아버린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그냥 깎아버렸죠. 네, 깎아버렸어요. 사정없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다 똑같은데 일리시스를 줬잖아요. 자, 이거는 생략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하다 라는 뜻은 점점점 표시 아시죠? 네, 이렇게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요. 내용이 너무 많을 때는 그죠? 한 줄로 처리를 해서 보통 여러분들 제목 공지사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값은 핀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끔 그 다음에 생략을 여러분들이 점점점으로 처리를 하고 싶으면 일리시스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앞부분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값은 뭐다? 클립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자, 인덴트에 대한 효과인데요. 자, 우리가 패러그래피, 자, 문단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앞에 첫 줄에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요. 그런데 들여쓰기 같은 경우에는 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페이스바를 아무리 많이 쳐도 하나의 스페이스바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덴트를 들여쓰기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바디 영역은 p 태그로 똑같이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자, 인덴트의 효과를 어떻게 주냐에 따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인덴트를 10px, 그래서 약간 들어간 거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20px, 좀 더 많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30px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줌으로써, 들여쓰기를 줌으로써 얘가 문단의 시작점이야 라는 효과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텍스트 인덴트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텍스트 트랜스폼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자에 해당하는 그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변형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바디 영역을 보시면은요, 똑같이 썼어요. 다 똑같은데, 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텍스트 트랜스폼을요, 어퍼케이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전부 다 대문자로 나온 듯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어케이스에서 전부 다 소문자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첫 글자는 사실 대문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소문자인 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캐피탈라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전부 다 단어마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가 확인이 되시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꺼번에 시켜주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의 형태를 적용하시면은 좀 더 빨리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레터 스페이싱인데요. 글자 사이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물론 태그 자체가 조금 사이즈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글자 사이사이 간격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문장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목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터 스페이싱을 이용을 하시면은요, 특히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사이사이를 띄움으로써 좀 더 세련되고 간결한 느낌으로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한번 넣어보실 때 글자 사이사이 간격을 좀 더 넓히거나 하면 줄여보세요. 한 번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도 페이지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조금 텍스트에 대한 효과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네이트 같은 경우, 줄간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예제에서도 좀 더 많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의 정리한 내용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는 이게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